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실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같이 홈택스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을 보면은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보시면 일반 신고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제일 먼저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무실적인 경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인적사항에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공동사업 여부도 체크를 해줍니다. 무실적이기 때문에 첨부서류 제출 유형에 모두 해당 없음과 수익금액 검토표도 미제출로 두고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에 무실적 신고하기를 눌러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끝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국내에 소지하고 있고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계속 공실로 있던 분들 등등 이렇게 수익 금액이 없는 분들은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 같이 보실게요. 기본 정보 입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데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제출 유형은 계산서 발행한 게 있거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수취한 게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한 후에 수익금액 검토표는 무조건 제출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내역을 기재하는 화면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업종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 코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익금액 내역을 기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금액의 합계 금액과 수익금액 구성 명세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금액이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월세 수입과 간주 임대료 수입의 합계를 기타 매출에 입력을 하고 같은 금액을 수익 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월세 곱하기 임대 월수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간주 임대료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화면인데요. 사실 모든 주택을 입력하는 게 정석인데요. 소형주택은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소형주택까지 모두 입력을 했다면 소형주택은 자동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간에 임대 보증금이 바뀐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눠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를 넣어야 하는데요.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조회 발급 들어가시면 기타 조회에 기준시가 조회라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홈택스에서 집원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조회하면은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안 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데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주소를 조회하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조회되니 조회되는 기준 시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시가까지 입력을 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창은 닫지 마시고 신고가 다 마칠 때까지 열어두세요. 마지막에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할 때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을 또 기재를 해야 돼서 이게 필요합니다. 계산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과 월세 수입을 합쳐서 기타 매출에 넣어줍니다. 금액이 동일한 거 확인을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금액이 있으시면 입력을 해주시고 없으면 0으로 둔 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구청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등록번호를 넣으시고 월세 발생 여부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수익금의 명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임차인 정보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임대 정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대 정보에서 임대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기간을 넣으시면 되고, 연도 중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임대 기간이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였고 그 이후 2020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0월 3일까지라면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신 후에 임대료 수익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익 금액이 알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맨 처음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인적사항에 공동사업 여부에 열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공동사업자 수를 입력합니다. 공동사업 체크하는 부분 말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 작성을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보유한 주택이 하나, 아내가 보유한 주택이 3개,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1개라면 부부 합산해서 주택 수는 총 5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면 신고서 작성을 3개를 해야 하는데요. 즉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공동명의 따로 각각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때 3억 공제 부분이 남편이 신고서 작성할 때 3억 공제가 가능하고 아내가 신고서 작성할 때 3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신고서 작성할 때 3억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각 보유한 주택도 있고 공동명의 주택도 있다면 신고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동사업자 내역에 대해서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분배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모든 구성원의 분배 비율 합계 금액이 100%가 돼야 되고 수익 금액의 합계도 총 수익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력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나머지는 좀 전에 봤던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적격증빙 수치 내역, 계산서, 세금 계산서 내역이 있으면 작성을 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검토표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케이스를 다루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혹시 잘못 신고하신 분들은 2월 10일 이내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